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21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샘 삼성전기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샘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한샘 한번 기본적인 아웃라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샘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좋지 않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매장 및 대리점의 집객수가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강화의 여파로 주택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마케팅이 위축됨에 따라 반사작용으로 온라인 특히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장 고객수 감소 및 주택 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을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B2B 사업의 경우 역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2년 내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 반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건 이제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 거고, 그렇지만 한샘 자체적으로 리하우스에 대한 성장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샘의 상반기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는 주택 거래량의 반등과 리하우스 성장 전략 때문이었다. 3분기 이후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거래량 반등이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리하우스 성장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리하우스 리모델링, 주로 이제 전략을 쓰는 것이 이제 리모델링, 거래량,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매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략으로, 그것이 이제 그 한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거든요. 또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그 모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준다는 것이 한샘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 거래량이 한샘의 B2B, B2C 전략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리하우스 성장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리하우스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체 리모델링 시장의 한샘 리하우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한 건당 단가도 2,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보셨고요. 차트와 수급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지난번에 그 LG 하우시스하고 한샘하고 같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죠.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시점이고요. 여기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조정을 거치고 2차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은 뭐 지금 개인이 매수의 주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의 그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매수해 놓은 물량을 전체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아요. 이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그 가격 조정이고 여기서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때도 그 매수세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이제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은 뭐냐면은 기관이 다시 이제 그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 시점, 포인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선 가격대가 이 매물대가 있었던 이 지점의 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만약에 지지를 못 해주게 되면은
거의 한 이 정도까지 밀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장세도 좋고 매출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지지선을 확보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를 보시면은 20년도에 890억, 21년도에 1128억 원, 그리고 22년도에 131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이때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뭐 절호의 찬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들어갈 때도 이제 분할 매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크게 성과를 보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전기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기는 주로 이제 MLCC가 이제 주 사업 분야이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예전 호황기 때 D램과 같이 움직였던 실적과는 다른 양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서버가 MLCC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고객사의 재고 수준이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모바일 수요가 2분기에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D램과 MLCC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객군은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PC 상황의 호전에 대한 것도 D램과 MLCC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램 시장에서 PC의 비중은 낮고 가격 개선이 주요 D램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그러니까 서버의 그 D램은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면에 MLCC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캐파가 틀리다는 거죠. 같은 삼성전기 안에서 D램하고 MLCC를 생산하고 있는데 D램은 캐파가 작고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MLCC는 캐파가 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5G라든지 자율형 자동차가 생산이 됐을 때 들어가는 물량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4분기 호황의 업황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 상승하고 이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이제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9시만 해도 갭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좋게 나가나 보다 했는데 이제 결국 종가는 이제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네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프상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기관이 매수에 가담한다는 것이죠. 자, 외국인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상으로 보실 때도 외국인도 여기서 꺾여 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프상에 나타났어요. 또한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강도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셀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거래량이 단순한 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10일 거래량보다 적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때 상승했던 매수세에 가담했던 그 물량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은 만약에 조정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더 온다 그러면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거는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어요. 자,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도에 6,744억 예상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 8,915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다음에 22년도에 1조 138억 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봉도 이때 2주 정도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이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때의 전 고점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
전고점, 단순 전고, 앞에 바로 전고점 이때, 그리고 몇 년 전, 이게 언제죠? 2010년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MLCC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전보다는 뭐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캐파가 틀리죠. 시장의 규모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이 나왔잖아요. 그죠? 또 5G에 MLCC가 또 들어가잖아요. 사마콘데서 같은 경우에도 MLCC를 만들지만 거기는 좀 퀄리티가 낮은 것이고, 삼성전기에서 만든 것은 퀄리티가 좀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같은 MLCC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톡TV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